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7월 26일 장 마감됐고요. 일단 뭐 관심 있게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곳게 일단 비트코인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겠죠. 비트코인이 그 오늘 7% 이상 넘는 상승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많이 급등을 한 모습이고 지금 뭐 오늘 NFT 코인들 조정받는 거는 비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이 한번 이렇게 치니까 그동안 못 갔던 그 밑에서 이제 못 갔던 애들이 한 번씩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길게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대세는 NFT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이제 NFT 관련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가 정치권에서도 지금 메타버스를 계속 이용을 하면서 하고 뭐 제페토나 뭐 이런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들도 계속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가속화로 인해서 하다못해 제 주위에 제 친구가 이제 그 목사를 공부를 해서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교회도 이제 예배를 이걸로 좀 하려고 그 뭐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우리 실생활에 진짜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다시금 했어요. 주말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지수 자체가 좀 고점 부근에서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지수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부담이 됐고 이제 외국인 기관에 계속 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품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뭐 품절주라고 하면 뭐 신라섬유 한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 리스크에 무거운 코스 뭐 이런 이제 이거는 사실은 하락하는 이슈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상승할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기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할 때 뭐 월봉상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수가 큰 상승을 할 때 어떤 이유를 통해서 상승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상승을 한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랑 떨어질 때 이런 뉴스들을 사실 뭐 볼 필요는 그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 이유 있고 떨어질 때 이유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는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떨어질 때는 뭐 미중 무역이나 뭐 많이 올라서 떨어진다. 많이 올라서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이유들을 갖다 붙여요. 예를 들어서 뭐 전체적인 종목들이 고평가돼 있다. 뭐 금리의 부담감 때문에 떨어진다.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이제 이유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갱신을 한 이후에 갭 이후 이제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1선 자리를 지금 3번 터치를 해줬죠. 21선 자리를 지금 요 3번 정도 이렇게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좀 밀리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계속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 수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제가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는 뭐 제가 판단을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이게 지금 지수 차트잖아요. 이게 지수 차트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 시간봉상에서나 분봉에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 추세선이 그러니까 이게 15,000 15,000 라인이랑 요 밑에 지지 라인 있잖아요. 여기 이게 14,950인가 그렇더라고요. 요 라인이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뭐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실적 발표잖아요. 실적 발표. 이제 나스닥 실적 시즌으로 계속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조정이 와요. 우리나라 국장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항상 이제 조정장이 와서 그래서 이제 8월달 뭐 7, 8월달 7, 8, 9월달에는 뭐 조정장 그 다음에 뭐 10월, 11월, 12월에는 뭐 산타랠리 상승장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거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지수 품절주 이런 거는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고, 비트코인이 지금 1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뭐 비덴트 위지트, 우기투, 그리고 지금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관련 종목들은 하나씩 이제 좀 보도록 할게. 너무 많아서 뭐 이것저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로 봤을 때 원래 원조 대장이었죠,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 원래 맨 처음에 원조 대장은 선익 시스템이었죠. 요 라인에서 바닥에서 7,000원부터 지금 5배가 올란 모습인데, 이거는 좀 바닥에서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요거를 좀 매매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거보다는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상한가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8원, 8원이 좀 상한가 시간에 좀 가는 모습을, 시간에 좀 5% 정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상한가까지 간 것 같은데 빠졌네요. 제가 들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8원을 좀 샀어요. 요 라인에서 좀 샀다가, 요 라인에 좀 샀다가 이게 다음날 개파락 뜨더라고요. 여기서 추매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지금 보시면 뭐 한컴 MDS라든지 이런 이제 메타버스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메타버스 뭐 대장급 아니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옵티시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오늘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뭐 코세스 요런 것들도 좀 좋아요. 요런 것도 보면 지금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오늘 반등을 한 거죠. 그럼 얘 이런 차트는 보통 이제 요런 추세선, 요렇게 추세 패턴을 좀 보시면 되거든요. 요러다가 이제 구름대 지지 받고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만 11,10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도 이거 5일선 자리인데, 사실 얘도 제 생각했을 때는 4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가 22,000원짜리가 5배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배 정도 오르면 좀 테마로서는 이제 좀 끝나지 않았나. 10배, 그러니까 이게 보통 테마가 대장주가 10배 오르면 뭐 테마가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테마주 매매할 때 동일업종 테마에서 뭐 10배 오르면 뭐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익 시스템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선익 시스템이 지금 거의 한 7, 8배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메타버스들이 바닥에서부터 많이 시작했던 메타버스 말고 후발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직 바닥에서 상승을 많이 안 한 메타버스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컴 MDS 같은 경우에도 16,000원짜리 지금 2배도 못 갔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5일선을 지켰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뭐 에이트원 이거 뭐 시작도 안 한 거고, 바이브 컴퍼니 얘는 이제 좀 얘는 조금 이제 과열이죠. 왜냐면 이제 2배 정도 됐으니까. 3만 여기 3만원짜리가 이제 55,000원도 한번 찍었으니까 얘는 이제 조금 과열인 거고, 코세스도 뭐 지금 8,000원짜리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횡보 좀 할 때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언트 스택 이런 거 좀 별로. 옵티시스, 뭐 코세스, 에이트원, 한컴 MDS, 선익 시스템.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알체라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공모가 2만원짜리가 지금 2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분봉으로 좀 잡아야 돼요. 분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막판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끌어올린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거는 내일 한번 음봉 더 좀 길게 떨어질 수도 있고, 길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내일 좀 49,100원짜리 있죠. 요 자리에서 좀 매수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아요. 추세를 아마 60분봉 자리에서 요렇게 좀 그리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내일 좀 단타 뭐 이렇게 좀 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품절주 뭐 신라섬유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이제 뭐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 저는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올림픽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신성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올랐던 뭐 백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옷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신라섬유도 이제 의류하는 이제 그 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뭐 이름에도 있지만 신라섬유라고. 이런 거 올림픽 수혜주로도 또 엮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저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올림픽 이제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나이키나 이런 이제 의류 브랜드들이
그 수혜를 좀 받아요. 근데 이제 수혜를 좀 받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백산,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신성통상, 요런 것들. 뭐 백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이거 나이키랑 아디다스, 요런 것들 이제 움직이는 회사잖아. 이거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탑10이라고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신라섬유도 이제 의류 뭐 이런 이제 섬유 쪽으로 해가지고 좀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나스닥이 조정이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조정이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조정이면 이제 뭐 품절주의 역할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차트죠. 아, 종목이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는 어떠냐? 저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목 자체도 괜찮고 차트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항상 윗꼬리를 잘 줘요. 그래서 윗꼬리를 잘 주는 종목은 항상 추세선에서 매수를 해서 윗꼬리를 줄 때 매도를 하면 돼요. 제가 이제 신라섬유도 몇 번 진짜 많이 매매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의 사골이에요. 거의 뭐 이런 추세에서 사가지고 다음날 갭 뜨면 팔고, 이런 추세에서 사가지고 장중에 지수 안 좋을 때 슈팅 나면 팔고, 계속 그것만 해도 돼요. 사실 신라섬유로. 다만 이제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비중을 한 3천, 4천 정도밖에 안 해요. 왜냐면 물량을 많이 못 태우고요. 물렸을 때 손절이 안 돼요. 이 신라섬유라는 종목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 좀 그 정도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좀 보면, 뭐 비덴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 월봉 봐봐요. 월봉에서 이 이제 추세 자리를 돌파를 해놓고 나서 쌍바닥을 지금 찍고 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랑 어차피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계속 빠지네요 지금. 내일 신라섬 바로 가려나? 이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요번에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구름대 안에 진입했죠. 이거 제 생각에는 구름대 안에 진입했기 때문에 저는 빠지면 계속 롱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뭐 조정이 밑으로 나온다고 하면 42,000불까지, 42,000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하단 추세선 여기 있죠, 이게. 근데 이게 구름대 벗어나면 다시 이게 올라가요. 이거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지금은 매집을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는 횡보를 좀 나올 거예요. 횡보를 좀 하면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제 월봉 만들어질 날 얼마나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7월 26일이니까 7월 30일 날이 월봉이 마감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도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돼요? 15,000원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15,000원까지. 단 15,000원이면 요 라인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 개파락했던 자리네. 개파락했던 자리에서 이게 박스권이고 매물소와 거래량으로 투하 다 했으니까, 이거는 아까 이거 비트코인이랑 차트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구름대 진입했죠. 자,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구름대 진입했네요. 비트코인이랑 차트 똑같은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관련주니까, 그죠? 지금 보니까 제 눈에만 그런가요? 비트코인이랑 차트 똑같아 보이고.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이제 지금 얘가 뭐 바로 15,000원을 간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매수가를 이렇게 좀 보면서 매수를 해야 돼. 이렇게 눌려줄 때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되냐? 오늘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항상 기준봉의 중심 정도를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600원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요 추세까지. 그러니까 얘는 손절가를 한 9,600원 정도 잡고, 매수를 이제 1,600원부터 들어가니까 손절폭이 한 5% 되는 거죠. 먹으면, 이런 거는 이제 먹으면 12,000원 돌파할 때 팔면 되니까, 먹으면 20%한 먹는 거예요. 이런 거는 12,000원 돌파할 때 팔면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별로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봐야 되는데, 이 추세를 지금 딱 첫 돌파를 해놨어요. 첫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별로냐면, 지금 이제 추세 돌파한 건 맞아요. 근데 위에 이제 매물이 너무 많아요. 이 앞전 매물이.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하나 터진 거 있죠, 캔들. 요 캔들까지 요 9,800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집봉 하다가 매물 맞고 빠진 거 있죠. 개파랑 못 메우고 빠진 거. 요 자리들이 다 매물인 거예요, 얘는 사실은. 얘는 올라가더라도 여기 한 8,900원 맞고 빠져요.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제일 못 간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가. 테마를 할 때는 항상 대장주를 해야 되고,
우리 기술 투자는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6,800억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위지트는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 이 앞전 상승 추세 때 추세를 만들고 나서 추세를 이탈을 했죠. 그 상태에서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단기 1760원까지는 전고점까지는 상승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도 지금 주봉을 보시면 지금 주봉상에서 이 이평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요 이평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이게 1675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차 목표가는 얼마예요? 1차 목표가는 1675원. 뭐 1675원, 1720원 여기가 1차 매도가가 되겠네요. 얘는 이제 여기서 내려올 때마다 분할매수 하면 되고, 얘는 손절가 어디 잡아야 돼? 손절가. 얘는 요 추세잖아요. 요. 그러면 얘는 손절가는 1320원을 잡으면 되고, 매수가는 그러면 오늘 시가 깨질 때부터 분할매수 하는 거예요. 스윙이니까. 그러면 손절폭이 한 오늘 그럼 손절폭이 한 얘도 똑같이 5% 되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테마를 할 땐 대장을 하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 비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알아봤고요. 이 히토류 관련주들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뭐 많아요. 뭐 유니온도 있고 뭐 동국 RNS도 있고 뭐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고 티플렉스도 있고 뭐 세노텍도 있는데 대장주만 하시죠. 대장주만 유니온이랑 뭐 유니온 머터리얼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 이렇게 두 종목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보시면 이게 월봉이 지금 추세가 밑으로 꺾여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요번에 아마 이게 이제 항상 그랬어요. 유니온은 항상 지지까지 밑으로 다 내리고 이 전 지지 다 확인하고 올리고 요 전 지지 다 확인하고 올리고 항상 이런 종목 힘들게 하는 종목이에요. 유니온은. 지금 보시면 일봉상에서 사실 나간 것도 별로 없고요. 별로 뭐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없으면서 계속 윗꼬리로만 지금 뭔가 털고, 그러니까 개미를 터는 건지 매물을 소화하는 건지의 그런 이제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세력이 터는 거였으면 이 추세를 못 지켜요. 이게 세력이 만약에 여기서 물량 소화를 다 자기들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거라고 칠게요. 해석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추세를 못 지키고 밑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금 추세를 지키면서 거래대금도 들어왔고 오늘 그러니까 얘는 아직 안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단기 추세는 9,370원까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수가 안 좋으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신고가를 갈 수도 있는 차트예요. 이거는 왜? 이 앞전의 고점을 52주 신고점을 만들 때 거래량보다 그 다음에 터진 이 매집봉 매물대를 소화하는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거래량이 별로 안 터져도 신고가를 갈 수가 있는 자리예요. 왜? 삼각수렴 끝자리니까. 수렴을 끝자락에서 이번에는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온 머터리얼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손절가만 3,490 손절가만 요 전저점 3,64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해드리고 지수가 많이 안 좋아요. 지수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은 오늘은 이제 후성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이제 멤버십 종목 한번 볼게요. 후성이라는 종목을 어디서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했는지. 후성을 일단 오늘 시초가 9시 32분에 이제 리딩이 나갔고요. 9시 32분에 이제 단타 타점으로 매수 타점 13,400원짜리 이제 매수 타점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에서 매수 타점 줬고 충분히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13,700원 이상 돌파 시 충분히 수익 실현.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 정도 한 3, 4% 정도 끊어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비중 매매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그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보시면 뭐 넵튠도 아마 20일 날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넵튠도 20일 날 요 자리에서 매매를 한 종목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점 주고 아침에 매수 타점 28680 요 자리 요 매수 타점 받고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아 이거는 저도 매매를 했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멤버십 타점 그대로 매매를 한 건데 아니, 그대로는 아니 멤버십 여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서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1200주 사서 매도 한번 하고 사서 매도 한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한 주 50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현금화를 계속 하시면서 그다음에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서 그다음에 비중 조절을 좀 충분히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